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연령대별로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의 위험도 다르듯이 필요한 보장도 다르죠.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강의 시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는요, 15세부터 70세까지 연령별 맞춤 수술 플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강의 시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꿈나무 사랑 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유익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 플랜 119 함께 하시다가 내가 가진 보험에 점검이 필요하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험에 대한 궁금증 메시지도 지금 바로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나이에 맞는 수술 플랜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안수연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내 몸의 기둥이죠. 척추. 언젠가는 찾아오는 척추 질환에 대비하는 방법하고요. 내 나이에 꼭 맞는 수술비를 준비하는 보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나이가 다르듯이 찾아오는 질병 또한 다르죠. 한번 보시면은요, 10대에는 다리 골절같이 상해 쪽이 많이 일어나고요. 20대나 30대에는 의외로 정신분열증이 있네요. 그리고 척추간판 장애가 벌써 20대부터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30대에는 유방암이 있네요. 암이 발병하는 시기고요. 유방암, 위암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0대는 유방암이 1입니다. 본격적으로 암이 발병하는 시기입니다. 유방암, 신부전, 위암 등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50대에는 암은 기본이죠. 그리고 암 이외에도 뇌경색이나 협심증 등 혈관 질환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60대 보시면은 지나가시는 어르신 보셔도 아시다시피 무릎 관절증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뇌경색 등 협심증 등 혈관 질환 준비하셔야 되고 60대나 70대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이 1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대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10대 아이들 보면은 사고 갑자기 장난치다가 골절이 돼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핀 삽입하시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핀 삽입해서 상해 수술을 하게 되면 할 때마다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 20대 분들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취업난이 많아서 그 직장 근처로 가서 살다 보니까 혼자 생활을 하시면 혼자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때 용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앞장에서 보셨듯이 30대에 암 발생률이 많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대에 발병된 이 용종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암이 됩니다. 네, 척추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죠. 요즘 척추 측만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나라 어린이분들은 보면 10대부터 앉아서 많이 공부를 하느라고 장기간 앉아있죠. 그리고 20대, 30대 분들은 직장생활 하느라고 운동 많이 못하기 때문에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허리에 대한, 척추에 대한 보장은 진단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척추 관련돼서 수술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최대 450만 원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허리 수술 같은 경우는 통증 완화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발돼서 2번, 3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암 발병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내 몸 안에 숨어있던 암이 나타나는 시기가 40대인데요. 암이 발병을 해서 암 수술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인데요. 암 진단금은 한 번만 받으면 끝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할 때마다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00만 원까지 최대 가능하십니다. 네, 50대에는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죠. 만약 내 몸에 온몸에 돌아다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에서 뇌를 갑자기 막아서 아니면 터져서 수술을 하게 되면 최대 5,05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흡연이나 스트레스, 음주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협심증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스텐트를 삽입을 하시게 되면 최대가 아닙니다. 정액제로요. 4,250만 원을 스텐트 삽입 한 번 할 때마다 1회당 4,2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60대에는 눈이나 다리가 내 맘대로 안 되는 시기죠. 백내장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 한쪽 눈 할 때마다 5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 보시면 무릎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무릎 관련된 수술도 통증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1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240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무릎 슬관절이 악화돼서 나중엔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 1회 할 때마다 340만 원인데요. 인공관절 수술비는 많아야 100만 원 이렇게 보장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플랜에는 3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은 효율장애를 동반하죠. 한쪽당 인공관절 수술하시면 30%의 효율장애이기 때문에 효율장애 또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수술이 뭔가 한번 볼게요. 1위는 노년성 백내장입니다. 우리가 노화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백내장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1위가 백내장 수술이니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6위가 추간판 장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앉아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허리 같은 경우는 내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추간판 장애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무릎 관절증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무릎 관절증 준비하셔야 되고요. 협심증이나 이런 정맥류, 혈관 장애에 관련돼서도 수술비는 꼭 준비하셔야지만 내가 계속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겠죠. 네, 오늘 보장 내용입니다. 뇌 관련돼서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고요. 심장 관련돼서 수술을 한다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 그리고 뇌에 요즘 꽈리가 생겨서 수술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면 꽈리가 생겨서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플러스 1,000만 원 더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척추는 진단금이 따로 없습니다. 수술비밖에 없습니다. 관열 수술을 하시면 1회당 300만 원이고요. 비관절 수술을 하시면 여기에 절반인 15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비 같은 경우는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 5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신데 이거 이외에 40대나 18대 등 주요 질병에 관련돼서 수술하시면 200만 원, 300만 원 플러스 더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40대나 18대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거라 질병 구분이 되지만 내 몸의 신체를 구분해서 1종에서 5종 다치거나 아팠을 때 부위별로 나눠서 1종, 5종으로 수술하시면 플러스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보겠습니다. 이 보장은 20년만 납입을 하시면 90세까지 보장을 안 오르는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장보험료 최저가 5만 원입니다. 10대든 20대든 40세까지는 5만 원의 보험료로
남은 기간에 계속 쭉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50대, 60대도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면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쭉 보장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 보장이 가능하신 분들은요, 15세부터 7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납입하시는 20년 안에 혹시나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이면 보험료를 납입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나 주의하실 점은 척추가 약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리가 안 좋아서 무릎이나 인공관절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관열이나 비관열 없이 40대나 구분 없이 40대나 18대 질병에 대해서 정액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요, 51세나 60세 분들은 보시면 사실 가입 금액이 뭐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장이 안 됩니다. 젊으신 분들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얼마든지 준비가 가능하시지만 51세부터 60세는 감액이 있죠. 하지만 이 보장은 40대 질병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할증 플랜으로 준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똑같이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준비하시면 남은 생애를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안수연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부터 부모님까지 모두 살아가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연령별로 꼭 필요한 수술비 플랜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특히나 허리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 보험은요, 척추에 관련된 수술비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유일한 보험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인 분들이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한시적인 기회라고 하니까요. 수술비 보험 준비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들 있으신 분들도 저희 보험 플랜 119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저희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예,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전문가와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근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증권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좀 최근 보험 증권을 들고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좀 타임머신을 타고 저희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넘어가서 오래 전의 증권이네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보험증권은 99년도에 가입돼 있는 어린이 보험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S사의 꿈나무 사랑보험. 그 당시에도 어린이 보험이 있었나 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험이 지금 이제 만약에 이 피보험자가 지금 이제 생존에 있으면 한 뭐 고3 또는 한 20대 다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2021년까지 보장이 끝나는데 아마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께서는 아마 이 증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보험의 이제 주계약 부분에서 어떤 보장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보험의 어떤 특징, 그리고 약관에서 좀 챙겨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은 이제 S사의 꿈나무 사랑보험인데 이제 참고로 환급형입니다. 환급형이라는 거는 이제 만개됐을 때 내가 낸 보험료를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예.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99년도 4월 26일 날 가입한 보험이고요. 5년 동안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이고 특약도 5년으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만기가 2021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내고 22년 동안 보장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이제 어떤 보험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 이 보험은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마 대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만 보장되는 걸로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혹시 뭐 태어날 때 어떤 뭐 저체중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발달 지연이라든지 이런 어린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어떤 장애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 장애 치료비를 급수 1급부터 6급으로 분류해서 지급을 1회에 한 번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1급부터 6급의 그 장애 상태가 피보험자가 되면 그 특수교육비를 이제 생존시까지 주니까 만약에 한 10세 때 뭐 이런 장애가 있다 그러면 11년 동안 해당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그렇게 20여 년 동안 그렇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에 이제 이런 장애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또 그렇죠. 치료비도 많이 예.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주계약 안에 또 하나는 암 관련 보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 진단비하고 암 수술비, 암 입원비, 암 통원비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 예. 이 부분도 제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이 이제 어떻게 구조화돼 있는지 한번 보면 주계약이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약은 이제 딱 재골절 부분. 그러니까 재골절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유소년기, 청소년기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뭐 다툴 수도 많이 있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골절비가 이제 20만 원이 이제 사고 1회당 나가니까 그게 이제 같이 연계돼서 나온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든 간에 5년 내고 22년 동안 보장받는다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42,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제 보장 내역을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주계약에서 보장되는 것 첫 번째, 만기 축하금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생존에 살아있으면 내가 낸 돈,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다 주는데 여기서 예. 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3년마다 애가 이제 그 종합 예방 접종비라고 있어요. 3년마다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공제하고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망 위로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 15세 이전에 그 피보험자 애를 상대로는 사망보험금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5세 이전에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그때 기납입 보험료를 주고 15세 이후에 보험 만기인 2021년까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이제 이 장애 치료비입니다. 장애 치료비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보면 제1급 또는입니다. 또는 재해로 인해서 장애 분류표 중 2급 내지 6급 상태가 되면 우측에 있는 이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1급부터 6급까지 나눠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가입 금액 기준으로 100%니까 만약에 1급 상태가 되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예. 이제 80, 60, 40, 20, 10이니까 이제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생명보험사는 2005년도 4월 1일 이전까지는 다 이 6급, 1급부터 6급 등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참고하셔야 될 거는 제1급 장애 상태일 경우에는 질병으로 된 1급 상태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해는 1급부터 6급 다 되지만 질병은 1급부터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발달 지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선천성 이런 부분으로 오기 때문에 1급 상태가 됐을 경우에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군요.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교육비인데 이 특수교육비가 사실은 이제 금액이 좀 크게 나갑니다. 이것도 1,000만 원인데 여기 예.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1,0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급수별로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1급은 질병이든 재해든 관계없고요. 2급부터는 재해로 인해서만 보장을 해준다는 거고요. 매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 생존을 전제로 해서 우측에 있는 금액을 준다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99년도에 뜨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021년까지 보장되니까 22년간 보장되는데 만약 2010년쯤에 만약에 1급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11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1억 1,000이 굉장히 지급되는 크네요. 거죠. 네, 특수교육비가 사실 낯선데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만약에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치료비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온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든 간에 만기일 때까지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보험 기간이 끝나는 2021년 계약 해당일까지 보장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사례로 한번 해서 그러면 특수교육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그 다음에 4급은 40%, 5급은 20%, 제6급은 10%에서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실제 요걸 사례를 한번 보면 만약에 질병으로 인해서 제4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급부터 되니까요. 그렇죠. 예. 질병일 경우에는 1급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급부터 6급은 반드시 보험사고의 원인이 재해여야 한다는 거죠. 재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솔직히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재해라는 거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사례로 봐서 재해로 인해서 제3급 장애 진단이 되면 600만 원씩 매년 생존 시 매년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기간은 역시 2021년 4월달 만기까지만 600만 원씩 매년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조건들을 보니까 증권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예. 근데 이 보험은 어떻든 간에 특이사항은 주계약 안에 이런 어떤 보장들이 다 있으니까 한 번 더 정권이라든지 약관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계약에 또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게 입원비. 그러니까 이 피보험자인 내 자녀가 만약에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했을 경우에 이제 생명보험사 특징이 이제 4일 이상 입원하면 3일 초과 입원 일수당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응급치료비 뭐 갑자기 이제 뭐 다쳐가지고 네.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입원했을 경우에 이것도 입원 1회당 20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거는 종합예방접종비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해드리면 계약일로부터 만 3년경과 계약 해당일을 최초로 하여 매 3년경과 계약 해당일마다 생존 시 살아있을 텐데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들고 나서 3년마다 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3년 주기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비. 수술비는 보험사고의 원인은 질병이나 재해 관계없이 수술 1회당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99년이니까 생명보험사는 1종부터 3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일 때는 가입 금액의 2%인 20만 원, 그 다음에 2종일 경우에는 5%인 50만 원, 3종일 때는 10%인 100만 원이 수술할 때마다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생명보험사의 수송 이 분류표가 1종에서 3종, 1호종, 그 다음에 1종에 7종까지 나와 있으니까 다양성을 거죠.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담보가 이제 암 관련 건인데, 이제 피보험자 자녀가 만약 암이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지급되느냐 문제인데, 암으로 이제 일반암으로 진단되면 1,000만 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피내암으로 진단되면 200만 원, 한 20% 정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으로 수술하면 300만 원, 그 다음에 상피내암으로 수술하면 60만 원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암 입원비가 있습니다. 암 입원비는 상피내암, 암 구분 없이 무조건 3일 초과 1일당 10만 원씩, 1일 10만 원씩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으로 통원했을 경우에는 하루당 3만 원 정도 지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제 이 주계약 안에 있는 여러 제가 주요 보장 내역들을 분석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약으로 붙인 게 이제 재해골절입니다. 재해골절이라는 거는 재해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골절 상태가 되면 발생 일회당 이게 20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매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있어야 돼요. 그 사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골절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프락처인데요. 어떻든 우리 이제 뼈의 연속성이 단절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미 같다든지 부러진 거 그런 걸 이제 골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의학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좀 많이 이제 늑골 이런 데 골절될 수도 있고, 그다음 손가락 부분이 또 미세 골절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그때마다 20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뒷장에서 이 재해 관련해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해할 사항. 사실은 생명보험사에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생명보험사의 재해하고 손해보험사의 상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 설명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 생명보험사의 재해 분류표에서 이 재해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은 오늘 이 정권을 통해서 이 재해 부분에 대해서 뭐 장애가 발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험금 받는 때 좀 감해서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100을 다 못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이 정권에 있는, 이 보험에 있는 이 재해분류표의 재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 이렇게 정해놓고요. 근데 단서 조항으로 다시 말해서 이런 사의 아래 사항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질병은 당연히 재해로 볼 수 없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좀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도 생길 수도 있고, 하나씩 아프기 네, 시작하잖아요. 퇴행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좀 경미한 사고가 와서 심해지는 경우에는 안 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보험 사고의 원인이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은 재해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5년도 4월 1일 이후로 이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 이 장애가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면서 이제 같이 평가를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후로 이제 참고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분쟁이라든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뼈에 우리가 디스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고 관여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빙판길에서 넘어졌다, 아니면 내가 물건을 들다가 좀 삐끗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가 개인차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고가 이 사람의 어떤 장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그 부분의 관여도가 뭐 50%다. 그럼 50%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좀 변경이 된 거죠. 소비자 보호 측면하고 어떤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S사의 꿈나무 사랑보험, 20년 전에 이제 나온 보험이고, 어린이 보험인데요. 좀 좋은 점하고 좀 아쉬운 점하고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좋은 점은 0세부터 20세 이전 이제 장애 발생 시 특수 교육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액 보장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급형이다 보니까 5년 내고 내가 5년 동안 낸 보험료를 만기 시 또 어떤 보험 사고가 없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손해보험사에 여러 가지 이제 어린이 보험들이 담보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내 심장 부위 쪽에 보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이 여러 가지 담보들이 이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부모님께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 이제 만기가 한 2년 정도 남았거든요. 끝나고 나면 요즘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가입 금액이라든지 보험료 측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좋으니까 성인 보험으로 드는 것보다는 이게 이제 만기가 되고 나서 우리 아이라든지 우리 자녀분들의 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에 성인 보험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가입하는 게 좀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S사의 꿈나무 사랑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을 해봤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만나본 생명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이었고요. 5년을 납입하고 22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증권이었습니다. 20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하면 특수교육비와 같은 보장이 좀 집중되어 있었고요. 2대 질환에 대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증권 어떤 부분에 구멍이 있고 또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혼자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증권 보내주시면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단의 전화와 문자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저희 아이가 어린이 보험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보장이나 그런 게 좀 궁금도 하고, 이대로 가야 되나 자꾸 이렇게 다른 어른 보험으로 바꾸라는 권유가 있고 해서요. 예, 주변에 좀 권유를 받으셨나 봐요? 예. 변경 전에 이렇게 연락 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자녀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17살이요. 17살이시고요. 예. 2건의 증권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따로 뭐 전에 리모델링 받아보신 적은 없으신 상태인 거죠? 아니요, 예,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자, 혹시 우려되는 병력이나 이런 건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 보험 잘 가입돼 있는지 양정숙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7살 되신 자녀분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2012년도에 흥국생명의 우리 아이 플러스 보장보험 100세 만기 3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는데 특약은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의 우리 아이 보장보험을 27세 만기, 이것도 역시 특약은 3년 갱신 상품인데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13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17살 된 딸 보험. 딸 앞으로 2건의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해놨는데 보장이 충분한지 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양정숙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증권을 잘 봤어요. 네. 네, 지금 2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네. 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 증권이 아니고 자녀 보험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이 보험이에요. 저는 이제 보장 내용도 좀 궁금하고요. 예. 주위에서 자꾸 이제 어른 보험으로 바꾸라고 권유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살펴봤거든요. 첫 번째로 보니까 2012년도에 흥국생명의 우리 아이 보장보험 플러스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2011년도에 교보생명의 우리 아이 보장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험 명에 보면 전부 다 아이 보장을 가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서두에 미리 시청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험을 선택할 때 보험 명에 그 보장받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우리 가장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종신보험을 선택하면 맞는 거예요. 내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 시청자님은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보장받기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아이 보장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선택해서 2가지 지금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 전환을 하라는 권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궁금한 내용을 제가 흥국생명부터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첫 번째로 흥국생명의 우리 아이 보장보험 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증권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게요. 다 설명을 좀 너무 길어요. 그래서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보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험료가 75,100원씩 납입을 하고 계세요. 예. 네, 75,100원씩 30년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그 생각 안 해봐서. 맞아요. 이게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자녀에게 내가 투자하는 돈은 계산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예. 네, 계산을 안 하시고 그냥 납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700만 원을 납입하시는 거예요. 예. 네, 2,700만 원을 납입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100세까지 잘 보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장 내역을 지금부터 이제 볼 거예요. 이 보험에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계약 내용을 잠깐 볼게요. 2,700만 원을 내면서 과연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계약 내용을 보면은 주계약에서 고해감 진단을 받았을 때 1억이 나와요. 고해감은 시청자님 뭔지 아시죠? 3가지 고해감이에요. 뇌암, 골수암, 백혈병. 3가지 진단이 나왔을 때 1억을 주고 일반암으로 진단이 나왔을 때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해감 진단이 나왔을 때 3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가 보험을 진단할 때 이 보험은 몇 세 20대나 30세에 끝나는 보험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려고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2대 질병에 대해서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2대 질병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특약 부분에 가서 한번 볼게요. 특약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짚어드리려고 해요. 예. 네, 중대한 어린이 CI가 들어가 있거든요. CI 하니까 여기에 2대 질병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가 보다 하는데 분명히 거기 써 있어요. 보장 내역이 심장 개용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이걸로 인해서 또한 악성 빈혈에 대해서 진단이 떨어지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대 질병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청자님 의술이 너무 좋아져서 요즘은 4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들이 예. 드물어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입원비 담보들이 전부 다 당일부터 담보 나오는 입원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다 4일부터 입원비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네, 그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응급실 특약을 넣었어요. 넣어서 응급실 특약을 넣어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무작정 응급실을 간다고 돈을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종사자가 반드시 왔다는 내용을 허락을 해야 되고 응급실에 오는 증상이 반드시 해당이 돼야지 지급이 돼요. 그 다음에 치과 질환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과연 내가 2,700만 원을 납입을 해서 우리 자녀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이게 제대로 된 보험인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주위 분들이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자녀가 그때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 보험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교보생명에 가입되어 있는 이것도 또 아이 보험이에요. 우리 아이 보장 보험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은 27세 보장에 15년 만기 보험료는 61,800원으로 납입하고 계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주계약 부분에서 보면은 요것도 아이기 때문에 고해감하고 일반암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재해 사망이 좀 들어가 있어요. 사망 쪽으로 또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해 사망에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망이 2,500만 원. 똑같이 고해감으로 6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일반암에 4천만 원. 그러니까 암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대 질환은 역시 여기도 또 빠져 있어요. 아이니까 2대 질환이 안 걸릴 거라는 당연히 안 걸려요. 아이니까. 안 걸리니까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외감이 정말 저는 시청자님이 문의를 너무너무 잘하신 게 뭐냐면요. 이때는 전부 다 소외감이 일반암에
10%, 20%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문의를 잘 하셨고요. 그리고 소외감이 200에서 600까지 가입을 하고 있고요. 말기 신부전 중대한 화상 및 부식, 그 다음에 5대 장기 이식 수술. 과연 아이가 27세 이전에 이런 걸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양성종양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약 부분을 좀 볼게요. 특약을 5개의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3개가 지금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재해 부분하고 골절이라던가 수술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유괴라던가 납치가 되었을 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위로금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수술이 갱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갱신으로 들어가 있고 실손 의료비가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갱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죠? 갱신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3년 갱신이기 때문에 3년마다 보험료는 매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내는 보험료보다 3년마다 보험료는 아마 매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조금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조금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험 2가지를 가지고 계신데 아이가 지금 17세거든요. 이제 몸은 성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선택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세고 성인을 향해서 가고 있고 유사암이 지금 3천까지 가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보험으로 바꿔주면 너무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흥국생명의 우리 아이 보장보험 플러스에 대해서는 정리의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세까지 보장받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보험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실손 의료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거기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대 질환 또한 소액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의견 드리고 싶고요. 교보생명의 우리 아이 보장 보험 또한 이것도 고해감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사망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의 의견을 드리고 싶고 기쁜 마음으로 손해보험의 통합보험으로 100세 만기 30년 납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보험료도 굉장히 또 저렴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리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암 진단 자금을 4천만 원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계속 말하고 싶은데요. 유사암이 이것도 3천만 원까지 아주 크게 집어넣었거든요. 유사암 4천만 원까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뇌졸중하고 여기 앞에서 증권에서 두 증권에 뇌졸중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뇌출혈만 들어가 있었는데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을 3천씩 그 다음에 쭉 빠져있던 성인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심혈관 질환 3천씩 집어넣고요. 그래서 3대 질환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발의 위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늦추지 않는 건데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2천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감 강조 정말 끝까지 많이 해도 소원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양성종양에 대해서 1,000 집어넣고 후유장애 이것도 정말 많이 넣어도 정말 좋습니다. 5천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집어넣어서 가족생활 배상 책임까지 1억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제가 정리를 하라서 2개 다 없어졌어요. 실손의료비가 없어졌잖아요. 실손의료비를 단독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7,1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2개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예. 저희가 총 납입료를 계산을 해봤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는 보장이 참 아쉽다고 합니다. 좀 과감하게 두 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인 질환에 대한 보장이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고 있는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으로 좀 보완을 하시고 실비 따로 준비하시면 훨씬 자녀분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생각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방송 끝나고 또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녀 보험 문의나 궁금증들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도 하나 더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6410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복용 중인데 실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근석 전문가님, 아직 실비 준비 못 하셨는데 고혈압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요즘 뭐 50대 넘는 분, 대부분 60대 넘는 분들 대부분 다 혈압약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저희도 예. 저희 친형이 지금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은 가능한데 만약에 유병자 실손보험을 들려고 한다 그러면 2018년 4월 1일인가요? 2017년 4월 1일인가요? 실비가 단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독으로 빼면서 보험회사에서 제외시켰던 비급여 부분의 세 가지, MRI, CT 촬영 비용이라든지 영양제 주사, 그다음에 도수 치료, 그런 부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할 수 때는.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그 약,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의 그 약봉투에 그 약명이 쓰여 있어요. 예. 그 뭐 제가 아는 고혈압약 뭐 디오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약봉투를 보험회사에 제철함으로 인해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보험료가 좀 표준체보다는 할증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도 가능한데 유병자와 또 그리고 심사를 일단 받아보시고 좀 할증이 붙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문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자, 155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저는 58세 여성입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을까요? 정말 간략하게 보내주셨어요. 50대 후반의 여성분께 어떤 보험 추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보험이 만약에 없으시다면 많이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보험은 당연히 실손의료비 권해드리고 싶고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진짜 가장 우리가 어떤 걸 집을 짓더라도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실손의료비는 정말 어디 가서 외쳐도 부족하지 않은 게 실손의료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한 인구가 3,5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또한 굉장히 좋다고 하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험의 기둥이 되는 실비부터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휴대전화 뒷번호 122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3년 전에 위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매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 가능할까요? 이근석 전문가님. 네,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치매라는 거는 뇌의 후천성 기능 퇴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뇌와 관련된 뭐 교통사고 나서 뇌를 다쳤다든지 아니면 뭐 외상성 뭐 뇌손상이라든지 뇌출혈, 그 다음에 뭐 뇌경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중풍이라든지 뇌 쪽 관련된 치료력만 없으면 우리가 보통 뭐 간편보험 들 때 325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는 어떻든 간에 질문사항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뇌 쪽 관련된 질문이 집중돼 있는데 뇌 쪽 관련된 치료력이 없다고 하면 고혈압이든 당뇨든 암이든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뇌와 관련만 되지 않아 있다면 암과 치매는 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입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면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메시지 계속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